안녕하세요, 영인이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작업한 이 아가일 스웨터를 들고 왔는데요. 이 영상은 다른 리뷰 영상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도안 유출 걱정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도안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전부 다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텀업으로 진행한 브이넥 스웨터입니다. 제가 아가일 무늬 스웨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디자인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스와치를 낼 때 아무래도 이 세로 크기랑 이 다이아몬드 한 칸의 길이, 폭, 너비 같은 거를 알아야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와치를 크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이 시작한 부분이고, 여기 제가 위에 잡은 부분으로 갈수록 나중에 마감을 바인드 오프를 한 부분인데, 이 스와치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일 정도를 계속 작업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했던 흔적이 살짝 보이죠? 요 배색을 이렇게 실을 느슨하게 늘어뜨리는 게 살짝 일반적인 배색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실을 계속 끌고 가는 배색을 선택을 한 이유가, 이 부분을 보시면은 되게 실이 많이 늘어져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초록색 실이 늘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록색 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다 보니까 요만큼 간격만큼 실이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색을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실이 늘어지는 만큼의 장력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다 풀렸다 했다가 이게 그래도 조금 여러 번 해봐서 조금 익숙해진 수준의 배색인데, 그래도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실을 끌고 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배색을 진행한 부분이고, 위에가 이렇게 실을 끌고 가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보시면 밑에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덜 우글거려요. 여기 정도까지가 실을 끌고 간 부분인데, 여기 밑에가 확실히 조금 덜 우글거리죠? 여기 배색을 계속 끌고 가면서 한 부분이 조금 더 우글거리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5mm로 작업을 해본 스와치이고요. 요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다른 색감 이렇게 색을 바꿔서 또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배색을 할지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작업을 해봤고, 아무래도 이게 더 나중에 작업을 한 스와치고 요거 다음에도 작업을 한 스와치가 있어요. 다른 3개. 근데 그건 조금 안 예뻐서 요거 2개만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데, 확실히 조금 더 나중으로 갈수록 울퉁불퉁 거리는 게 조금 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센티미터 이렇게 제가 쟀는데 몇 단 몇 코인지 그리고 몇 센치인지를 재봤는데 계속 스와치를 작업을 할수록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다 측정을 해서 평균치로 이 도안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뒷부분은 이렇게 계속 제가 실을 끌고 가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 앞부분 이렇게, 이것도 제가 5mm로 작업을 한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를 낸 다음에 제가 도안을 그려서 센티미터, 전체적인 길이는 어떻게 할 거고, 요 소매, 요 겨드랑이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할 거고, 요 팔통 크기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정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봤고, 원래 계획은 요 겨드랑이 소매 분리 전까지 계속 원형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배색 실을 계속 끌고 가면서 원형으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색이 들어가면서부터 앞뒤판을 따로 나눠가지고 평면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오글거린다 라고 뜨개 로그를 한번 남겼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배색 부분을 바늘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는 거는 어떠냐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아가일 무늬 부분은 한 사이즈 크게 5.5mm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스와치는 제가 5mm로 작업을 한 거고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5.5mm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 조금 더 옹골차게 꽉꽉 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코 같은 게 조금 더 간격이 살짝 있어 보이고 제 눈에만 그런가요? 그래서 요 부분은 5.5mm로 작업을 해줬는데 근데 요 배색이 들어간 부분만 5.5mm로 작업을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요 양옆에 남는 코는 계속 5mm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옆에 부분도 5.5mm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티가 조금 나시죠? 여기는 제가 배색 부분 실을 이어가지고 이 부분 어쩔 수 없고 그냥 여기 부분이 여기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코가 좀 늘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예민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라 둔감해서 그냥 입고 다녀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가일 무늬를 시작하면서부터 앞뒤판을 따로 작업을 해주면서 꾸미기 위한 코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겨드랑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여기 분리된 데부터 여기까지는 꿰매줘야지 원통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작업을 하면서 지금 보이시나요? 티가 나나요? 여기부터 만져보면 티가 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꿰매준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막 많이 티가 나진 않죠. 여기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꿰매준 겁니다. 근데 그 꿰매는 것도 티가 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M1L, M1R로 코를 하나씩 만들어줘서 그 버리는 코끼리 이렇게 꿰매줘서 최대한 티가 안 나게 만들어줬고 또 언더한 부분이라서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라서 그렇게까지 티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팔 내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좀 오버핏 사이즈라서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뒷판 먼저 작업을 해줬어요. 이 무늬를 들어가기 전에 뒷판 먼저 그냥 쭉 올려주고 이 어깨 높이까지 맞춘 다음에는 이 어깨 부분을 위해서 경사뜨기를 살짝 진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꾸미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뭐 티가 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목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지게 입었을 때 조금 더 편하도록 이렇게 경사를 살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뒷판에도 이렇게 경사를 살짝 만들어주고 뒷판 다 한 다음에 아가일 무늬 작업을 하고 이렇게 또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 부분을 작업을 하면서 여기 코 줄임하면서 또 올라가고 여기서도 경사뜨기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근데 경사뜨기를 넣어서 이렇게 입었을 때 딱히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경사뜨기를 넣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오버핏 스웨터여서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건지 불편함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디테일로 경사뜨기를 넣어주긴 했습니다.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연결을 해줬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바깥쪽에서 3니들 바인드 오프 작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코바늘처럼 이렇게 한 줄로 쭉 무늬가 남는데 그 부분이 저는 꽤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깥쪽에서 작업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 색감에 이 핏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으로 작업을 해서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선만 남게 작업을 해줬고요. 이렇게 등판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앞판 요 어깨 V넥 부분을 연결을 해줘서 여기 이렇게 3니들 바인드 오프로 마감을 해주고 이렇게 뒤집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요 뒷목 부분이 요만큼이 고무단이 진행이 되니까 요 연결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어깨 선보다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어깨 선이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고 어깨 가운데보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냥 이 어깨선이 조금 더 어깨 가운데로 오면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뭐 입고 다니면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얘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대충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체를 한 다음에 마지막 팔 부분 작업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티가 나죠? 여기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입으려고 점원숏 로우를 이용해서 경사뜨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요 정도까지는 점원숏 로우로 단차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쉐이프 없이 그냥 드롭 숄더의 오버핏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제가 쭉 일자로 통으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경사뜨기를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팔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뜨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여기다가 단차를 요만큼 넣어줬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원슛 로우를 한 부분이 좀 티가 나요. 저는 좀 둔감한 타입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게 조금 티가 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원래 점원슛 로우가 이렇게 티가 나냐라고 글을 한번 올렸는데, 오늘니트에 오늘님이 조금 점원슛 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티가 많이 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본식 경사뜨기를 하면은 티가 조금 덜 난다고 알려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번을 더 작업을 해보면서는 점원슛 로우 말고 일본식 경사뜨기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주워서 경사뜨기를 해주고 팔을 쭉 떠내려갔고, 제가 요거 팔 소매도 코 줄임을 해주긴 했어요. 그냥 코 줄임 없이 그냥 일자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너무 통이 클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요 부분 요만큼 정도 고무단 들어가기 요만큼 부분부터는 조금 급격하게 코를 줄여줘서 살짝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고무단은 4.5mm로 작업을 해줬고요. 여기 밑에서 고무단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제가 고무단을 되게 쫀쫀한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벌룬핏 같은 느낌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고무단을 작업을 하면은 보통 1mm 차이는 기본이고 1.5에서 2mm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게 고무단 바늘을 쓰는 편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몸통을 5mm로 작업을 해서 고무단을 3.75mm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옷의 전체적인 느낌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이 너무 이렇게 쫀쫀해져가지고 고무단을 그냥 4.5mm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4.5mm로 진행을 해줬고, 그래서 요 목 고무단도 요 소매 고무단도 다 4.5mm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몸통은 5mm, 그리고 요 아가일 부분은 5.5mm, 그리고 소매 고무단이랑 그냥 고무단 전체 다는 4.5mm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요 목 고무단 같은 경우도 조금 색이 많이 들어가서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뜨고 그냥 요 보라색 선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멈췄었어요. 근데 조금 전체적인 옷의 느낌에 비해서 고무단이 조금 너무 얇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가 원래 처음에 스케치했던 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막 생각만큼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옷을 작업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배색의 느낌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요 가장 기본적인 두 줄 무늬, 가장 기본적인 요 두 줄 무늬랑 요런 느낌의 배색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배색을 넣어봤고, 그리고 요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진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색을 한 단씩 넣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나올까 하는 궁금함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그렇게 예쁘게 느낌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다행히도 이게 이렇게 넣어서 입었을 때도 핏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무단을 숨겨서 이렇게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고무단을 빼서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이 고무단을 이렇게 숨겨서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전 조금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입거나 아니면은 저는 뭐 이렇게 넣어서 입는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 넣어서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라라떼게 램술로 진행을 했거든요. 전부 다 라라떼게 램술인데 이거는 애쉬퍼플 컬러고 이거는 머스타드 컬러였던 것 같고 이거는 다크 올리브인가 그 컬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배색 부분이 실이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서 초록색 같은 부분은 3벌을 구매를 했고 노란색 같은 경우 2벌을 구매를 했는데 한 벌만 구매를 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노란색은 한 벌은 완전 새 거고 나머지 한 벌로만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반절 이상은 남은 것 같고 이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실을 계속 끌고 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여기 부분 실 따로 걸고 여기 부분 실 따로 걸어서 제가 2벌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한 벌로 진행을 했어도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실이 소요가 됩니다. 이 배색 부분 관련해서는. 그리고 소매 부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칼각 제가 이렇게 바텀업으로 원통형 바텀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깨에서 팔 줍는 디자인 자체를 처음 떠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했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그런 작업의 형태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지레짐작으로 작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매 부분이 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제가 코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간 부분 여기 앞판과 등판을 이어준 여기 부분에서도 코를 하나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코를 줍고 제가 옷을 접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이렇게 칼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코를 주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상어 지느러미도 아니고 완전 이렇게 칼각처럼 서 있어서 이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한 번 신경 쓰이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 시작을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조금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고 최대한 하긴 했는데 여기 부분이 코를 꼬매잖아요. 꼬매고 여기 코를 줍고 하는 이 부분 겨드랑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처음 치고는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꽤 티가 여기 부분은 그래도 꽤 티가 나죠? 이 부분.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저는 둔감하고 뭐 겨드랑이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저는 평소에 옷 작업하면서도 겨드랑이 부분이 뭐 그렇게 구멍이 크지 않다 하면은 굳이 꾸미지 않고 그냥 입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무늬 부분 지금 보시면 되게 약간 계단식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신경 쓰이고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한 줄당 2칸씩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모자이크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벌어지죠. 제가 이 연두색 실을 여기 코부터 계속 걸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5.5mm로 한 사이즈 더 큰 바늘로 작업을 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늘어지고 확실히 티가 나죠? 여기 5mm로 작업한 부분이랑 5.5mm로 작업한 부분이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굳이 누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조금 알려드리기가 조금 그랬거든요. 살짝
창피한 느낌? 옷을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영상이 그렇게 길어지진 않았네요. 그러면 이거 옷 벗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4.5mm로 작업을 해줬고요. 이렇게 여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살짝 늘어진 부분이 있고 여기 부분은 제가 한 단마다 색을 바꿔서 끌어올려서 배색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단 차이가 나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고 확실히 끌어올려서 배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단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탑다운 같은 경우에 의류를 작업을 하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떠내려 오잖아요. 그래서 몸을 작업을 하면서 고무단을 작업을 하기 전에 그 고무단으로 사용할 바늘 한 치수 작은 바늘 호스로 겉뜨기 단을 한 단을 떠주고 고무단을 뜨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거꾸로 작업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4.5mm로 작업을 해주고 5mm로 겉뜨기 메리아스 무늬를 시작하기 전에 4.5mm로 한 단을 떠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살짝 이렇게 조금 되게 애매하게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시작하면서는 굳이 그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바텀업 부분, 이 고무단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메리아스 편물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는 원통으로 코를 늘리면서 떠올라갔고 여기 부분 들어가면서부터는 앞면이랑 뒷면이랑 평면으로 나눠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뒷면 먼저 작업을 했는데 이 앞면이니까 앞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분 이렇게 평면으로 나눠서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여기 부분도 배색 부분도 다 5.5mm로 바늘 한 치수 큰 거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배색 들어가기 3코 전부터 계속 배색실을 걸어줘서 회전을 시켜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티가 나고 아무래도 배색 부분이 안에 실을 끌고 가면서 작업을 해서 조금 두툼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보시면 이런 게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실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뒤에서 이렇게 당기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조금 망한 부분이 생겨서 여기도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냥 울퉁불퉁한 부분은 그래도 세탁을 하면서 꽤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이 울퉁불퉁했는데 그래서 그냥 건드리지 않고 바로 세탁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배색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분도 여기는 한 칸이 남아가지고 실을 이렇게 여기서 바로 걸어서 회전을 했더니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지고 근데 입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꼭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언더한 부분 여기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색 시작하면서부터는 앞뒷면 평면으로 따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평면으로 작업을 하면서 여기 꿰맬 부분 코를 M1L, M1R로 하나씩 만들어줘서 그 버리는 코들끼리 꿰매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꿰매봤습니다. 근데 이 언더한 부분에서는 이 겨드랑이 완전 밑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티 최대한 안 나게 하려고 코를 조금 깊게 줍긴 했는데 그래도 티가 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 눌림을 한 부분이 조금씩 티가 나죠? 코 눌림을 쭉 해줬고요. 여기는 평면으로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제가 줄임을 해줬습니다. 줄임이 쫙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끌어올려서 배색을 안 한 부분이고 여기는 끌어올려서 배색을 해서 여기는 시작한 부분인데 여기는 3단, 여기는 2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경사뜨기를 해줘서 경사뜨기 전문숏 로우로 경사뜨기를 해줘서 전문숏 로우를 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볼록볼록 티가 납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 조금 티가 나나요?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 부분, 여기 부분 조금 티가 나죠? 제가 이렇게 경사뜨기를 여기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경사뜨기 안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경사뜨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뒷부분 보시면 여기도 여기 뒷목 부분도 제가 경사뜨기를 해준 부분이 살짝씩 이렇게 티가 납니다. 또 여기는 팔 부분보다는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중심부터 이렇게 코 늘리면서 규칙적으로 늘리면서 올라갔고 여기 배색 들어가는 여기부터 꼬매기 시작해서 이 부분 꼬매주고 여기는 겨드랑이가 그래도 저쪽보다는 꽤 자연스럽게 코가 주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여기 팔에서 여기 몸통 앞판에서 코를 주어서 팔을 떠줬고 얘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떠내려가면서 소매 줄임을 해줬고요. 이쪽 소매 보시면 어딨지? 여기네. 여기 진짜 티가 안 나죠? 여기는 끌어올려서 여기는 배색을 끌어올려서 해줘가지고 확실히 단차가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럽죠? 여기 끌어올려서 배색하는 부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차가 안 나게 끌어올려서 배색을 해줬고요. 여기도 이렇게 경사뜨기를 했고 여기는 확실히 저쪽에 비해서는 조금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경사뜨기 해줬고 여기 겨드랑이 여기 어깨 부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앞판 뒷판 연결해준 부분인데 여기 중심에서도 한 코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상어 지느러미처럼 완전 칼각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판도 전문술로 해줘가지고 경사뜨기 줘가지고 조금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요 넥라인, V넥을 뜨면 항상 넥라인이 한쪽은 자연스러운데 한쪽은 이상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쪽은 완전 자연스럽죠? 완전 자연스럽게 이쪽은 완전 자연스럽게 코가 주어졌는데 이쪽은 묘하게 부자연스러워요. 같은 부분에서 코를 주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심 3코 모아뜨기 잘 해줬고요. 이번엔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무늬가 되고 그리고 제가 바인드 오프를 여기는 여기 부분부터 캐스트온을 했으니까 바인드 오프는 없고 손목은 당연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돗바늘 마무리로 해줬고 목 부분은 제가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모양이 안 예뻐서 그냥 일반 코막음을 해줬습니다. 근데 V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냥 이렇게 신축성이 아예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코막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저는 가디건을 떠도 가디건 버튼 밴드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코막음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은 아예 없는데 근데 목 요 부분이 그렇게 작거나 하지 않아서 입거나 활동하고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신축성 없는 바인드 오프를 해줬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코가 코 주는 게 티가 나죠? 여기 V넥 라인은 한 코씩 다 주어졌고 여기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냥 몇 코에 한 번씩은 씌워서 주운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어디서 본 대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코 줍고 한 코 쉬고 몇 코 줍고 한 코 쉬고 해서 코를 주어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울거나 쨍기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좀 자연스럽게 잘 나와줬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배색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배색실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잘라줘야 하는데 저는 다 뜨고 이렇게 실 정리를 해주고 조금 이 정도로 길게 남겨준 다음에 세탁을 하고 나머지 다 짧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혹시 세탁하면서 풀리거나 하면은 돗바늘이나 코바늘로 정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항상 이 정도 남겨놓고 세탁을 하고 나머지 다 잘라주는데 근데 항상 세탁을 하고 나면은 귀찮아서 그냥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안 자른 상태로 한번 이미 입고 나갔다 와봤고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죠?
딱히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뒷판 앞판이랑 분리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평면으로 작업을 해주고 이 어깨 높이까지는 그냥 쭉 평면으로 작업을 해주고 여기에 도달하면서부터는 여기는 이 높이까지는 점원슛 로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단차 차이가 좀 나죠? 이만큼 점원슛 로우를 해서 어깨에 조금 더 경사를 줬고 팔 부분 쉐입 같은 경우 이렇게 너무 벌른 소매도 아니고 그냥 딱 봐도 고무단 크기도 커 보이죠? 그래서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게 이렇게 끝에 코 살짝 줄여주고 고무단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점원슛 로우 해준 부분, 점원슛 로우 해준 부분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한 요 정도? 이게 아마 한 요 정도 경사뜨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로 경사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안쪽 부분. 안쪽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죠? 딱 여기 부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M1나 M1L로 버릴 코를 꼬맬 코, 머릴 코를 만들어줘서 그 부분끼리 이렇게 꼬매서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냥 앞판에서 뒷판에서 코를 주어서 소매를 이렇게 작업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M1L, M1R로 코를 만들어줘서 그 코들, 버릴 코들끼리 꼬매줘서 앞판, 뒷판을 연결을 해줬고 여기도 몸판에서 코를 주어서 소매를 떠준 모양입니다. 여기도 V넥 쉐입 쭉 경사를 따라서 코를 주어줬고 여기도 이렇게 코를 주어줬고 확실히 경사뜨기 부분이 안쪽에서 조금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깨 3니들 바인드 오프를 사용을 해서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줬고 원래 조금 제가 봤던 3니들 바인드 오프에서는 연결을 한 부분이 조금 티가 났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티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어디가 연결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원래 여기 코바늘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인가? 얘가 세탁을 해가지고 기모감도 올라와서 더 티가 안 나나봐요.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 V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연결을 쭉 해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인드 오프를 해줬고 가장 중요한 요 배색이 들어간 부분 실이 엄청 많죠? 엉겹네. 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요거 선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스티치 부분은 제가 다 뜨고 나서 따로 돗바늘로 꿰매준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끌고 가면서 배색을 해보려고 진짜 여러 번을 작업을 해봤거든요. 스와치를 작업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실이 3가지 색이 겹쳐서 끌고 가야 하고 그래서 너무 두꺼워져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요것 스와치에서도 그냥 따로 꿰매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여기서도 옷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로 꿰매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코가 좀 겉면에서 봤을 때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코랑 코 사이로 다른 배색 들어간 숨긴실 부분이 티가 난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줬어요. 근데 당겨줬는데 오히려 이렇게 당겨가지고 앞에서 더 이상해져서 최대한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서 그나마 요만큼씩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실을 끌고 가는 그게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뒷면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5mm, 이 부분은 5.5mm로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티가 나죠? 이 부분이 좀 더 쫀쫀하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간격 같은 게 넓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앞에 쪽에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중심코 말고
여기 옆에 코를 제가 굳이 안 지워도 될 코에서 한 번씩 지웠나 봐요. 그래서 얘 빨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빨기 전에는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각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신경 쓰였는데 다행히도 세탁하고 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브이넥처럼 보여진 게 된 것 같아요. 최대한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